안녕하세요. 정말 살다 보니까 별의 별일을 다 겪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정말 시원하게 복수를 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고졸 출신 사업가였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낳고 할머니께 맡겨버린 후 이혼을 하셨고 저는 9살 이후로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살았지요. 두 분 다 재혼을 하셔서 할머니에게 거의 저를 버리다시피 한 거예요. 할머니도 노하셔서 자기 자식들 안 볼 거라고 너는 내가 엄마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제가 기죽지 않게 엄청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어디 가서도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함께 당당하고 멋있게 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 하나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최고였습니다. 고3 때 군고구마를 팔아서 한 달 매출이 400만 원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롯이 자신감 하나로 그렇게 고구마 하나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고 또 그 매출을 모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남들 대학 갈 때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장사를 시작했고 그 덕에 젊은 나이에 남들과는 다르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거의 800만 원을 순수익으로 가져갔으니까요. 제가 한 일은 이제 붕어빵 기계를 납품받아서 상인들한테 팔고 길거리 장사하는 분들의 포장마차 기계나 이런 것들을 싹 다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길거리 장사를 좀 해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게 되었고 돈이 없어서 길거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작해보자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전국에서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파는 소매업체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출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매장도 늘리게 되었고 저는 점점 더 바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요. 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게 가고 운동하고 돈 벌고 하다 보니 집에 오면 밤 11시고 그때 밥 먹고 샤워하고 잠들면 거의 3,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아이고 참 그런데 그거를 거의 10년간 하다 보니까 문득 제 인생에 기쁨, 행복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뭐 한 거지 지금 동안? 남들은 다 앞을 향해서 갈 때 나는 너무 현재를 살았구나. 그래서 미래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구나 하면서 뼈아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하루하루 조금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니 정말로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한 사람이 권유를 해주는 겁니다. 남 사장, 20대 때 연애 한번 못 해봤지? 불쌍해서 어떻게 해? 연애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무척이나 많아. 그러니까 남 사장 연애 시작해봐. 아마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지친 내 삶에 따스한 빛이 들어오는 것 같고 또 부정적이던 남 사장의 마음이 긍정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하면서 저에게 연애를 권유한 겁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사람을 어디서 만나나요? 만나기 정말로 쉽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저를 잘 아시는 사업거래처 사장님께서 자기 회사에 있는 경리를 한번 만나보라고 아무래도 이 경리 굉장히 똑똑하고 또 머리도 빠르게 굴러가고 사람이 좋다고 하면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사실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대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만 기대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빡 들게 된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제가 결국 알겠어요. 그 소개팅 받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넙죽 그걸 받은 거지요. 생애 첫 소개팅을 나가는 날은 제가 사업 시작을 할 때보다 더 떨렸어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여자랑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개팅 장소에 나간 순간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뒤에서 후광 같은 게 비춰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예뻐 보였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내 앞에 있는 거지? 정말로 너무 예쁘다 하면서 입을 떡 벌리고 저는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앞에서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었던 제가 그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여자에게 저에 대한 어필을 했어요.
이 여자를 놓치면 나는 앞으로도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평생 혼자 살다가 외롭게 삶을 마감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말을 해보니까 심성도 착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해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여자도 저를 좋게 봐주어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저와 그 여자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젊고 이쁜 여자를 반하게 만들었냐고 진짜 너무나도 부럽다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씩 지으면서 나도 10년을 혼자 살다가 이제야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아름다운 연애 끝에 청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둘은 근사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내가 내 여자한테만큼은 가장 잘하고 제일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조금 가격이 비싼 야외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은 말 안 해도 꿀이 뚝뚝 떨어졌고요. 저요, 정말로 신혼생활 1년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어요. 너무 외롭고 맨날 남자들만 있는 저희 가게에서 숙식하고 살았던 저에게 아내가 생기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하니까 숨쉬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저는 저에게 아내를 소개시켜준 그분에게 양복 가장 좋은 브랜드로 해서 딱 멋지게 맞추어 드렸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음은 바뀌게 되었지만요. 하여튼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웠던 저는 어차피 돈 많이 벌어봤자 나는 바빠서 쓰지도 못하고 하니까 아내라도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아내에게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이거 받아도 되냐고 하면서 조금 머뭇거리다가 이내 마음을 열어서 저의 카드를 받아서 잘 썼어요. 아내가 제 카드를 잘 써주니까 저는 또 그거대로 자극이 되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싶었던 거죠. 아이고,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은 너무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멍청한 짓이었죠. 제가 거래하던 업체가 저에게 기계를 받아가고 다음 달에 돈을 주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잠적하면서 제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결국 은행 돈을 빌려서 가게를 운영해 가긴 했는데 그때의 타격이 너무나 커서 휘청거리는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어음 문제가 발생해서 아주 그냥 폭삭 무너져 내리게 된 거죠. 그냥 망했습니다. 대출한 거 다 갚지도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한 저는 맨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했어요. 아내도 제 옆에서 같이 슬퍼하면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다시 보란듯이 멋지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잡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멋지게 재기에 성공할 거라고 하면서 크게 말했어요. 아내는 눈을 꼭 감고 알겠다고 하면서 따뜻한 손으로 저의 뺨을 어루만져 주었죠. 그런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사업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막노동하고 돈을 모으고 있을 때 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을 겪고야 만 거였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놈이 갑자기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는 겁니다. 야, 이거 네 아내 아니냐? 웬 늘탱이랑 모텔에 들어가? 이거 뭐야? 하면서요. 저는 당황해서 에? 이게 우리 아내라고? 하면서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반바지에 야시시하게 입은 아내가 한 아저씨와 손을 잡고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내라는 것을 확신한 이유는 종아리에 점이 큰 거 하나가 있는데 반바지를 입어서 그게 다 보인 거였어요. 와, 진짜 너무나도 충격받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거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큰 멘붕을 겪게 되었어요. 일하다가 말고 저는 집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멍하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나 왜 사는 거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거지? 하면서요. 손이 떨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심장이 갑갑하더라고요. 진짜 속상하기도 했고요. 아내가 뒤늦게 밤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에 들 때까지 기다린 후 자고 있는 아내의 손을 이용해서 아내 핸드폰 지문을 열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대화 메신저 내용을 보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내는 스폰을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 앞에선 순수하고 착한 척을 하더니 뒤에서는 돈맛에 들어서 뭐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거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격리일과 함께 이렇게 부업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 다 사고 사치 부리고 한 거였어요. 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아니, 진짜로 이게 사실인가? 내가 가장 사랑했고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정말 나를 배신한 게 진짜인가 하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고 그러면 아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갑갑하고 토 나올 것 같고 그랬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한 번 신뢰가 깨진 여자랑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그 불륜의 증거들을 다 저의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아내는 한 중견기업 사장이랑 만나고 있었고 그 사장은 자기한테 오면 자기 재산 다 내 거라고 하면서 아내를 살살 구슬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제가 쫄딱 망한 그 시점 이후부터 사장님 우리 만나요. 나 버리지 않을 거죠? 나 사장님한테 쪼르르 가는 거 우려하고 있어요. 하하 하면서 아부를 떨더라고요. 아주 심한 중증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 하면서 그 문자를 본 순간 그나마 있었던 정남이도 뚝 떨어지면서 저는 하염없이 그냥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혼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이 정도 정도는 무리 없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다른 거는 다 걱정하지 말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사자분 마음 챙기는 거에만 집중하라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마웠죠. 변호사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혼자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소장을 쓰고 아내에게 그걸 건네며 나 당신 바람 피우고 돈 많은 닉탱이 만나서 돈 받는 거 다 안다고 긴 말 안 할 테니까 우리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최소한 아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나 죄책감이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 와 정말 적반하장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내 핸드폰 봤어? 미친 거야? 왜 남의 핸드폰을 허락도 없이 보고 난리야? 나 진짜 너무 어이없어. 아 화가 나 하면서 되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와 저는 너 이제 돈 많은 남자 물었다고 막 나가자 이런 거야? 왜 그래? 인성이 너 진짜로 정상이 아니구나. 나 너 같은 거는 처음 봤다. 어쩜 그렇게 개념이 없이 막 나갈 수 있냐? 인간도 아닌 것 한심한 것 하면서 저는 혀를 끌끌 차면서 그녀에게 팍 물건을 던졌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 짐덩이들 다 들고 내가 사준 가방은 내가 가위로 다 잘라버릴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제가 가방을 자르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와 나의 존재보다 가방의 존재를 더 중요시하는 여자를 내가 만난 거구나. 나는 정말 여자 보는 눈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아 정말 답답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아내와 이혼소송 1년 끝에 남남이 되니까 거의 폐인이 되었어요. 맨날 술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완전히 미친 사람 직전까지 갔습니다.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절망감은 설명할 수 없었고 저는 그저 무기력한 채로 하루를 보내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면 너 자신한테 지는 거라고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약해지지 말라고 하는 조언에 정신을 번뜩 차려서 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다시 시작한 사업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종목을 바꾸어서 자전거를 파는 일을 했고 그때 마침 정부에서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겠다, 낙동강까지 이어지게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해서 자전거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랑 공유 물건업체에서 자전거 공유제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저에게도 문의가 들어오고 소위 물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열심히 노를 젓게 되었고 다행히도 꽤나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 진행한 사업에서 생긴 빚을 전부 다 갚을 수 있게 되었고 엄청나게 기뻤어요. 남들은 그게 무슨 성공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명의로 된 집도 사고 멋지게 당당하게
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으니까 이것만큼 기쁘고 뿌듯한 일은 또 없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게 다시 한번 사업을 통해서 저는 재기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동업자의 여동생과 함께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힘들고 힘들었던 저의 마음에 담비 같은 존재가 그녀였습니다. 전 아내와의 그 아프고 시린 기억들은 그녀를 통해서 싹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고민 끝에 그리고 신중한 만남 끝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2번 하는 결혼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재혼식은 생략한 채 혼인신고만 했죠. 대신 거래처 사람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제 현 아내는 본인이 벌어서 본인 돈으로 생활비 쓴다고 나는 의지하는 거 싫고 나의 자립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